안녕하세요. 꿈꾸는 협동조합 김희주입니다. 당신이 좋은 이유. 그저 그 사람이라서. 바로 너라서.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방법도 찾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정 피할 수 없다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오래 둬도 진정 변하지 않을 사람으로 남길 바랄 뿐입니다. 12월 13일 금요일 꿈꾸는 협동조합 시작하겠습니다. 국민TV가 충청도 대전으로 달려가요. 미디어 협동조합 대전 충남 충북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14일 저녁 6시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 위치한 DCC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TV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인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특강으로 꾸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DCC 대전 컨벤션 센터. 성역 없는 TV 뉴스의 꿈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3일 금요일 꿈꾸는 협동조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제 오프닝 말은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의 강준희라는 캐릭터의 대사였습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서 이렇게 또 찾아보고 여러분들께 오프닝 멘트로 하게 됐네요. 오늘 13일의 금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는 13일의 금요일 이러면 막 엄청 뭐랄까 막 무섭고 뭔가 괜히 불길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막상 되니까 어른이 되고 13일의 금요일을 맞이하는 지금은 그냥 별다른 일 없는 똑같은 금요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13일의 금요일 하니까 왠지 예전에 뭐 홍콩 할매 뭐 이런 귀신 얘기도 생각나지 않나요? 아침부터? 네. 어쨌든 오늘도 출석 체크해보고 금요일 바쁜 스케줄 빨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제일 먼저 해주신 우리 달타냥님 반갑습니다. 어젠 오징어 버거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할인 행사는 왜 그렇게 자주 하는지 점장님도 휴무라서 제품은 조기 품절되고 저는 어쩔 줄 몰라서 인근 지점에 구입하러 다니고 본사에까지 요청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느끼하고 썩 맛있지 않은 오징어 버거인데 그리고 손여신 알바생은 어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손여신 알바생은 21살이고요. 집안 사정상 휴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씩씩하고 밝게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착해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즐겁게 출근합니다. 그리고 어제 애인이 찾아와서 손여신 알바생이랑 같이 애인 차 타고 퇴근했습니다. 오늘 신청곡은 푸른 하늘의 겨울바다입니다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건가요? 동생, 손여신 알바생이 동생인 건 알고 있었는데 착하고 예쁘고 그리고 밝고 씩씩한데 어제 애인이 또 이렇게 마중으로 와서 애인의 차를 타고 셋이 함께 퇴근을 했다는 이거 참 알 수 없네요. 역시 사랑은. 어제 거의 대화의 주제는 달타냥님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방송 듣고 계시면서 뭔가 주인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얼른 출석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태소탕의 병대님께서 오셨고요. 신청곡도 써주셨네요. 최재현이 불렀던 그날의 네가 찾아봤더니 무려 9분 40초짜리더라고요. 오늘 말고 다른 날 틀어드릴 수 있을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관주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서인국 지하의 이별남녀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중년 공시생님도 와주셨고요. 또 사랑과 정의님께서도 와주셨습니다. 목동 토박이님도 오늘 아침 이추위에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 봉사했습니다. 핫팩 10개, 또 위에 겉옷을 7개나 입으셨나봐요. 마스크 쓰고 귀마개 하고 모자, 장갑 2개씩 끼고 그래도 안전하게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니 기뻤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하고 인사 주셨네요. 아, 오늘 아침 영하 8.5도라고 되어 있던데 정말 추우셨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블라드님도 오셨고요. 검은별님도 오셨습니다. JJ킴님도 오셨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종북 좌빨 척결 운동본부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말동무투님께서는 맞다! 2008년 오늘 추운 날 오전 우리 마눌과 결혼을 한 결혼 기념일입니다. 잊을 뻔했어요 하셨는데 이런 거 잊으면 안 되죠. 그쵸? 그렇지만은 생각나서 다행입니다. 아침에 오늘 맛있는 거 드시고요. 더군다나 금요일이니까 또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잼뱅이님께서 사진 올려주셨어요. 미술 공부 시작했나봐요. 벌써부터 붓을 쥐고 또 물감으로 이렇게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드님의 모습입니다. 닉네임이 뚱인가봐요. 뚱이 이제 집에서 공부하자 라고 하셨네요. 근데 내복이죠. 내복 정말 귀엽습니다. 똥강아지맘님께서도 출석하고 출근합니다. 여기 바람이 매섭게 불어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감기 추울 때만 걸리는 게 아니라 습도 조절이 잘 안 되면 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건조하지 않도록 촉촉하도록 또 이렇게 주변에 수건 같은 것도 걸어두시고 그런 거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네요. 고시원 3년차님께서는 13일은 금요일 무섭다라고 하셨네요. 뭐 이제 이 정도 나이쯤 되면 무섭지 않지 않나요? 잼뱅이님께서 우리 뚱이 유치원 입학 작전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자라고 하셨구나. 막내 학교 유치원 입학 추첨을 했는데 경쟁률이 무려 20대 1이었다고 하네요. 저도 병설 유치원 출신인데 그때도 경쟁률이 그렇게 셌나 모르겠네요. 두림백돌이님께서도 출첵해요. 너무 추워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하고 인사 주셨고요. 나무소리님께서는 오늘 대구는 몹시 춥습니다. 외출 시 모자 강추입니다. 오늘 소잡사님 화이팅을 기원하며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알쏭달쏭 조합원 퀴즈에는 조합원 사악한 마녀님과 소잡사님께서 또 출연을 해주십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악한 마녀님께는 목요일에 전화 드릴게요 해놓고 화요일에 드리고 정작 어제 전화를 안 드렸네요. 날고 싶은 토끼님도 왔고요. 오늘 또 고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얼른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신 또 출석 체크해주신 분들의 닉네임은 모두 다 불러야겠죠? 그리고 마이키님께서도 오셨습니다. 13일 금요일에도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여주아줌마짱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어머님이 드실 한방차를 만들고 계시대요. 대추, 인삼, 도라지, 칡, 오미자 함께 넣어서 그리고 끓여서 차로 복용하시고 있습니다. 어머님 드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애정 듬뿍 담긴 멘트 한번 해주셨네요. 하얀파파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인천에서 함께하고요. 안전운전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핑크님도 알람보다는 좀 일찍 깨셨대요. 더 자려고 했다가 제가 뭔가 말했나 봐요. 춥긴 하지만 이불에서 나와서 잠을 깼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했죠? 추워도 이불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이거 말해놓고도 민망하네요. 핑풀님 그래도 뭐 제 멘트를 떠올리며 이렇게 행동에 옮기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왕싸가지님도 오셨습니다. 오늘은 출첵하고 청취할게요 해주셨고요. 네, 사악한 마녀님 벌써 대기 중이시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개누리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모난 개구리님께서 진짜 얼마 만인가요? 동면하지 않는 울산 각진 개구리 출첵입니다. 날이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주옥 같은 마초님도 오셨습니다. 맹철호님께서도 오셨는데, 캡처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항상재원군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이거는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요일에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떠납니다. 제주에 추천할 만한 여행지나 맛집 알고 계신 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언제 출발하시나요? 제주도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신다면 참 좋겠네요. 빅터님께서도 오셨고요. 또 오늘 오신 분들 다 오늘 제가 출석 체크한 거죠? 재채기님도 오셨고요. 제나 엄마님께서 오늘 손합사님 나오나요?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피곤한 꽃고양님도 오셨고요. 짱오빠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젤리제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두님도 오셨네요. 춘부장님께서도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라고 인사 주셨고요. 구포나루님께서는 주말에 구경 꼭 오세요 하면서 사진도 함께 올려주셨어요. 부산 영도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선유 갤러리에서 이렇게 작품 사진전 있나봐요. 대리기사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안 바쁜 벌꿀님도 오셨고요. 이사님께서는 희주님 경기 북부 눈 엄청 왔나봐요. 10cm 왔다고 하네요. 좀비콤비님도 오셨습니다. 검은별님도 오셨네요. JJ킴님 반갑습니다. 모두 오늘 출석 체크해주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시생님께서도 오셨네요. 엉겅퀴사랑님께서도 따뜻한 거실 풍경. 우와, 이거 되게 소파가 없어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높은 소파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식물도 예쁘고요. 따뜻해 보이죠? 가져가세요 하셨는데 제가 살고 싶네요. 인천 달봉이님도 오셨습니다. 하늘아라빠님도 오셨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고전 이야기 우리에게 또 주옥 같은 얘기를 해주러 나오신 이은우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빙판길에 미끄러지진 않으셨는지. 예. 아유, 오늘도 길이 미끄럽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늘 아침에 와주시는 게스트분들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데 이은우쌤도 오늘 무사히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지 바로 얘기 시작해볼까요? 예, 이제 12월이 되고 또 머지않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네. 이 크리스마스는 사실 한 사회의 통화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많이 울리는 것과 조금 울리는 것은 네. 일정하게 통화량과 관련이 있죠. 캐롤을 예컨대 한 사회의 통화량이 소비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일정한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캐롤을 많이 틀어주는 것을 유도할 수 있고요. 또 소비를 좀 축소시키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정한 통화량 조절을 해야 될 때는 네. 이제 약간 캐롤을 억제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렇게 들뜬 마음을 좀 가라앉히게 하는. 근데 원래 크리스마스도 그런 의미를 갖죠. 크리스마스는 오래된 축제일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죠? 우리가 보통 아기 예수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축제의 주인공은 우리 같아요, 우리 그냥.
산타? 그렇죠. 세인트 니콜라스죠. 네. 즉, 그, 성인입니다. 그 성인, 니콜라스 성인인데요. 이 네네. 니콜라스 성인은,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성인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예수라기보다는 그 니콜라스 성인일 거고요. 네. 이 주인공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굴뚝이라던가 양말이라던가 이런 선물을 꼭 우리 그 어렸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 이렇게 양말을 놓고 양말에다 이렇게 선물을 네.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는 꼭 양말을 이렇게 걸거나 추리 같은 데다 이렇게 양말을 걸어놓기도 하죠. 네, 저도 걸어놨던 기억이 나요. 예. 작은 양말.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랬다 네네. 그래요. 당시에 이제 가난한 어떤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에게 이제, 상을 주려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스 성인이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네. 굴뚝에다가 돈을 집어 던졌는데 네. 그게 우연히 이제 그때 굴뚝에 말리려고 걸어놨던 양말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들이 이제 굴뚝과 양말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크리스마스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대와 전후하는 시기, 그런 약간의 근대적 어떤 필요 혹은 자본주의적 요소가 등장하는 시기에 그 크리스마스는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의 탄생일은 크리스마스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네.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이 12월 25일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12월 25일을 결정하게 된 예수의 탄생일이라고 얘기한 근거는 뭘까? 네. 그건 사실 기독교하고 무관한 게르만족, 즉 이교도의 축제일이죠. 우리로 보면 추수감사절 같은 기능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축일이었고 신년제죠. 게르만족에 거기로부터 이제 12월 25일을 따온 거죠. 그러면 하필이면 왜 12월 25일을 따왔을까? 네. 그리고 그때는 뭘 하는 날일까? 혹시 뭘 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하면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제일 많이 네. 떠오르는 게 뭐예요? 트리요, 트리. 트리, 또 트리. 그리고 선물. 선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물과 관계해서 대단히 중요한 날이죠. 즉 선물 교환하거나 선물 증정하는 날이라는 거죠. 네. 선물을 교환하거나 증정하는 날. 그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은 네. 소비가 아니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죠. 즉 소비를 매개로 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핵심은 소비해야 합니다. 욕망을 가져야 하고 소비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 발전을 할 수 없죠. 즉 어떤 사회학자가 얘기하듯이 필요를 위한 소비로부터 필요를 넘는 소비가 존재해야 되는 사회인 거죠. 필요를 넘는 소비가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를 넘는 소비를 조장하기 위한 어떤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12월 25일은 1년의 마지막 주가 끼어 있는 날이에요.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1년 동안 남아있는 모든 재고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날이고 그럴 때만이 다음 해에 새롭게 기계가 돌아가고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려면 적어도 그날만큼은 필요한 것만 써서는 안 돼요. 필요를 없는 걸 써야 되고 네. 선물을 해야 되고 이 선물을 통하여 일정한 소비가 촉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1년 동안 쌓아놓은 모든 재고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날이고 그게 그 해의 마지막 주가 12월 25일은 어떤 방법으로든 마지막 주에 마지막 일주일이 끼어 있는 날이죠. 네. 그래서 1년
동안의 모든 소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날로서의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크리스마스가 이제 근대 산업사회와 더불어서 자기 발전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일정한 축제를 만들어내는데 이 축제의 핵심은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세인트 니콜라스, 산타크로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비하게끔. 네. 그래서 혹시 크리스마스에 얽혀 있는 소설 중에 그런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혹시 네, 기억나요. 적어도 그렇게 다른 각도에서 스크루지의 이야기를 보면 네. 검소하고 검약한 어떤 전형이에요. 그잖아요. 안 쓰고. 네. 인색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되게 검소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살짝 틀어서 욕심장이로 만들어버린 거죠. 뭐냐면 안 쓰고 있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배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바꾼 거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스크루지가 아이들을 맞이하고 그 아이들을 이제 끌어안고 네. 일정하게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죠. 적어도 크리스마스만큼은 네. 욕심장이 스크루지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는 날이어야 한다. 네. 그리고 혹시 이야기 중에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요. 왜 사랑하는 두 연인이 네. 자신의 머리카락과 그렇죠. 머리카락을 잘라서 시계줄을 네. 사고 네. 그리고 시계를 팔아서 그 머리핀을 사는 네,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것도 작품이죠. 그러고 보니까 소비네요. 예. 그날만큼은 적어도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네. 어떤 날인데요. 그를 혹은 그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 속에는 이미 소비라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그래서 그날만큼은 소비하지 않는 남자, 소비하지 않는 여자, 즉 소비하지 않는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으로 규정되는 날이죠. 이게 크리스마스의 어떤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정말 필요를 위한 소비에서부터 필요를 넘는 소비로 존재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이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날을 통하여 아이들은 이제 자본주의의 한 존재자,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나가는 날입니다. 소비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크리스마스라는 건 한 사회가 개인에게 그 사회에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는 그런 날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과도한 소비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일련의 재고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기도 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축제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축제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카니발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세시대의 바보제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었던 네. 이 바보제는 되게 재밌는 날이에요. 뭐냐면 그날만큼은 이렇게 바보처럼 모두가 가면을 쓰고 가장무도회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날이에요. 그날만큼은 이제 평생을 억압받고 있었던 농노나 평민들이 네. 종이로 이제 옷을 만들어서 신부나 사제나 영주나 이런 것들을 조롱하는 것이 허용되는 하루예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모두가 바로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되게 과격한 일도 많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그날만큼은 1년 365일을 그 하루를 위해서 살았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바보제만큼은 영주나 사제나 그런 지배계급들은 다 문을 꼭꼭 걷어 잠그고 네네. 숨어 있는 날이고 그날만큼 모든 민중들이 나와서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 가능했던 날이죠. 그래서 그날은 어쩌면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보면 그 축제는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민중들의 분노를 카타르시스화함으로써 일정한
더 이상 폭력적인 어떤 힘으로써 만들어지지 않게끔 네. 해소시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이 축제의 역할이 그거죠. 이제 특히 고등학교는 되게 억압 받으면서 잘하는데 적어도 1년에 하루 축제를 만들어 줌으로써 아이들이 가졌던 분노를 그날만큼은 해소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이제 마흐진이라고 하는 그 학자의 입장으로 보자면 그날만큼은 갱생의 시간이다. 즉 364일을 이 하루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제 그날만큼은 유일하게 주인이 됐던 시간이고 네. 그날만큼은 공동체의 평등한 질서를 위하여 존재했던 시간이고 적어도 지배계급을 풍자하고 조롱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만큼은 모든 국민이, 모든 시민이 그리고 모든 민중이 모두가 다 참여해서 그날만큼은 개인에 대한 자기의 주인됨을 느낀 날이었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어떤 통찰을 했던 날이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제, 바보제 같은 축제들을 보면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위험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바보제를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면서 이제 중세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매년 그 하루를 위해 살았던 민중들은 자기가 주인이 됐던 기억들, 승리의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역사의 변화를 또 추동했던 일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소비라는 것도 가족주의라는 것을 넘어서 네.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주인됨에 대해서 하루쯤 통찰하는 갱생의 시간이어야 하지 않을까. 또 적어도 한 사회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공동체의 갱생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통찰하는 시간이어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 기독교의 원래적 의미로 보자면 끊임없이 이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저는 종교가 안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대로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어찌 보면 즉 민중들의 연대가 이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 스스로가 썩어지는 네. 씨앗이 되는 썩어서 알곡을 열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이제 평화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그 공동체의 어떤 평화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일 것 같은데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소비나 또 뭐라고 할까요? 가족주의 혹은 네. 가족이기주의 이런 거에 매몰돼 버리는 지금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가족 이기주의라고 한다면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예, 그런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그런 주변을 거죠. 돌아볼 줄 알고 예. 손 내밀 줄 알아라 이 예. 말씀이신가요? 적어도 축제가 가지고 있었던 네. 그런 어떤 갱생을 통한 공동체의 연대들, 다양한 풍자와 해악들을 통하여 그 공동체의 어떤 의미들을 함께 나눴던 그런 축제가 사라지고 이제는 이제 연인, 가족 네. 이런 자기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통하여 그것을 보존하게 하는. 네. 그래서 한편에 소비주의가 흘러가고 다른 한편에 보면 이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자기 것에 대한 네.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사회를 만들어내게 하는 어떤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넘어서 네. 정말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듯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어떤 상징이 의미하는 것처럼 또 기독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에 대한 인식들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품고 있어야 하는지 네.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겨울이잖아요. 가장 추울 네. 이 겨울에 살아가야 되는 이웃의 어떤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그래서 공동체적 갱생으로 이제 의미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도 12월이 되고 또 이번 주에는 캐롤을 또 몇 개를 틀면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좀 내보고 크리스마스를 기대도 해보고 뭐 또 청취자분들과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잊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즐기는 축제인 건 맞지만 잊었던 거는 본질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잊고 그냥 마냥 들떠서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랑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 대신에 어느 순간부터 정성스럽게 카드를 쓰기보다는 예, 그게 없어졌죠. 네. 그런 카드 문화들이. 그냥 뭐 문자로 대신하고 혹은 그냥 선물로 대신하는 그렇게 돼버렸네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전했던 네. 본질이 이제 소비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긴 한데요. 우리가 돌이켜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개발되고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축제가 갖고 있는 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쯤 되돌아봄으로써 네. 크리스마스의 의미들을 좀 더 새로운 가치로서 한번 되새김하고 또 규정해보는 것도 새롭게 규정해보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크리스마스 내가 뭔가 잊고 하나를 빠뜨리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나 하고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말인 만큼 연말에는 또 늘 주변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진짜 실천하고 실천을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는 또 그런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우 쌤께서 또 출연해 주셔서 새롭게 오늘 아침에 또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것들이 하나 생겼네요. 오늘 이윤우 쌤 생방으로 처음 듣는다고 JJ 킴님께서 태국에서 듣고 계세요. 예. 그래서 한번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생방이기 때문에 인사도 한번 전해드리고 이윤우 쌤과 얘기하는 시간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윤우 쌤 오늘 진짜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빙판길이 되어 있는 와중에도 아침 시간에 꿈이 앞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청취자들을 위해서 재밌고 또 유익한 고전 이야기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